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12월, 어느 달보다도 설레는 달이 아닐까 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연말 분위기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물씬 나면서 이를 길을 걷기만 해도 참 설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열심히 달려온 2014년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금융시장에 역진출한 미국 한인은행 BBC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한인은행이 처음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역진출을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점을 둔 BBCN은행이 서울 사무소를 열게 된 건데요. 이는 설립 28년 만의 기항이라고 합니다. BBCN은행은 이 서울 사무소 개설에 맞춰서 지난달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케빈 킴 BBCN 은행장은 BBCN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143위 은행으로 올라섰다면서 소형 은행에서 출발해 이제는 미국 전역에 진점을 둔 중형 은행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 BBCN은 한국의 전문성을 가진 미국계 은행으로서 서울 사무소 개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미국에는 6,600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웰스파고와 시티, JP 모건 체이스 같은 초대형 은행이 있는가 하면요. 미국 내의 다른 주를 오가며 영업하는 중형 은행,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형 은행이 있습니다. 이 수천 개 은행은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생존 다툼을 벌이죠. BBCN 은행은요, 그런 경쟁 안에서 미주 지역 최대 한인 은행으로 선장했습니다. 1986년 문을 연 중앙은행과 89년 설립된 나라은행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BBCN 은행은요, 2011년 12월에 공식 출범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과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회사가 주된 고객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11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의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기도 한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7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 55억 달러와 대출 54억 달러도 각각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LA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와 일리노이, 워싱턴과 버지니아 6개 주에 50개 지점과 6개 대출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한인은행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미국에 간 이민 1세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모아서 조그맣게 시작한 은행이 이렇게 커진 건데요. 한국 동포사회라는 틈새 시장에 충실했던 게 다른 은행보다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BCN은 한국계 은행을 넘어 아시아계 대표 은행으로 성장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BBCN이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첫 한국 사무소는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 IFC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국내에 정식 지점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서울시와 미 LA시가 상호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도시와 함께 수출금융을 개발하고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BBCN은 앞으로 이 수익성도 높이고 덩치도 더 키워야겠지만 우리의 정신적 기반이 된 한국 사회에 도움이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외환 업무를 비롯해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대상으로 차별화한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업에 특화한 경험과 미국 전역에 있는 이 지점망은 한국 시중은행이라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번 BBCN의 한국 진출로 이 미국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BBCN 은행의 한국 진출은요, 지난 9월 박원순 시장이 미국 LA를 방문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당시 BBCN 은행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에 BBCN 은행의 사무실을 열기로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BBCN은행은 한국 진출 기념식과 동시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서울 사무소도 공식 개소했습니다. 현재 서울 사무소는 GB 보스턴 창업투자 투자 담당 상무와 리딩투자증권 이사 등을 지낸 서준원 초대 대표로만 꾸려진 상태인데요. 향후 인력 충원을 비롯해 1, 2년 내 서울 지점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점 개설을 통해 외환 업무와 미국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인은행의 한국 진출, 의미 있는 역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을 아주 잘 아는 미국 은행의 진출이니만큼 이를 통한 거래가 조만간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산타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도 같이 증가하며 근로자들은 그로 인해 연말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죠. 이에 따라 기업의 전망이 밝아지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산타랠리라고 부릅니다. 매년 특정 시기마다 증시가 약세 또는 강세를 보이는 현상인 캘린더 효과의 일종입니다. 즉, 이 산타랠리란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기업들의 보너스가 집중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역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런 산타랠리는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의 심리적인 변수로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연말 증시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가 상승과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악재 변수에 따라 산타랠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빌려 산타랠리로 명명되었습니다. 산타랠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연말 장 종료 5일 전부터 신년 초 2일까지입니다. 이는 1월의 강세로까지 이어져 1월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산타랠리의 발생 원인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휴가철의 거래 축소로 인해 시장이 과장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 거래의 부족과 현금 유입의 축소로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말이 되면 숏 커버링이 주가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숏 커버링이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빌린 주식을 팔고 가격이 낮아지면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 거래에서 비롯됩니다. 이 공매도를 한 전문 투자자들이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에서는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연말 보너스 지급도 한몫하는데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으로 변해 전체적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14년 올해에도 이 산타랠리 현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21일 중국이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한 이후에 증권가에서는요, 2012년에 영광이 재현될 것인지가 주 관심사라고 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요, 22일부터 1년 이내 대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5.6%로 예금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2.75%로 조정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췄다는 소식에 이 상당수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중국이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내린 2012년 6월에서 7월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탔던 2012년 연말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중국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두 달 새 13.5%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국의 영향력이 큰 국내 경제의 특성을 봤을 때 중국의 금리 인하가 선진국 경기 부양책보다 국내 증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춘 2012년 한국은행도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정책금리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중국의 체감 경기 개선과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려서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요, 실제 코스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4일에 코스피는 지난 21일보다 13.7%포인트 오른 1978.54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3,484억 원, 92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철강 업종이 4% 이상 올랐고 운송과 증권, 화학주가 일제히 2% 이상 상승했습니다. 2012년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요, 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때 국내 경기 민감주가 반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해 한 달 동안 이 코스피 200 종목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IT 부품과 화학, 제약 부문의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음식료와 보험 등 내수업종은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비철금속과 화학 같은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는 물론이고요. 이 중국 경기 회복으로 교역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운수업종과 외국인 자금이 몰릴 대형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화장품 주식도 양호한 수익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이 2012년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자본재와 중간재의 자금률을 높이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더라도 국내 수출주가 과거처럼 큰 혜택을 얻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 때문인 거죠. 단기적으로 화학과 철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중국의 금리 인하 여파에 따라서요, 산타랠리가 나타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모쪼록 이 한국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될 이 상황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최신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 최근까지의 광고 트렌드는요,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감 가는 내용을 담고 여러 위로를 내세우며 힐링을 강조한 광고가 대세였습니다. 이 통신사 광고지만 빠른 속도나 서비스를 강조하기보다는 아빠와 딸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화장품 광고에서는 뽀얀 피부의 연예인 대신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었죠. 이런 힐링 트렌드의 광고는요,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 인기가 한동안 지속이 되었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저 위로받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무언가 동작을 필요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이제는 광고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소비자들의 일상 속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해결형 광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힐링에서 더 나아간 고민 해결형 광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온라인을 통해 그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보혜양조의 광고입니다. 이 보혜양조는요, 소주 브랜드 9시 반을 홍보하면서 술 주자를 쓴 주립대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요, 소비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학생 수만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시 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이 술 주자를 쓴 주문학, 연예학과 예능학 등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강의에 따라 이 진중권 교수와 하재욱 작가 그리고 방송작가 유병재와 배우 한가인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생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대 총장인 개그맨 김재동 씨를 비롯해 교수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대학로에서 김재동과 진중견 교수, 정재승 교수가 참석자 200여 명과 함께 기념 있는 음주 시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합니다. 이에 앞서 보혜양조는요,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시위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이런 대자보를 통해 대통령을 풍자하는 해학적인 광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SNS를 타고 끈 인기를 끌었고요. 이 보혜양조 이름을 톡톡히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또 다른 고민 해결식 광고로는요, 요즘 한창 전파를 타고 있는 SK텔레콤의 100년의 편지가 있습니다. 산모가 어린이들 딸에게 30년 뒤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부가 미래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광고에 담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하기 어려운 말들을 발신 시점부터 최소 1개월, 최대 30년 이후에 수신인에게 문자와 이미지, 음성, 영상 형식으로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이 서비스 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당장은 말 못할 일들, 그리고 부담 없이 미래에 전하는 방식을 도와줌으로써 이 SK텔레콤은 고민 해결과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영화 속에서만 생각하던 타임캡슐식의 낭만적인 소통을 이제는 실제로 통신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 거죠. 별일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들은 이런 소소함에 감동하는 겁니다. 공감류 광고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로 또 동아제약의 바카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카스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광고를 5교의 광고로 연결시켰습니다. TV 광고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쉴 틈 없이 사용되다가 방전되어 충전이 필요하듯이 현대인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앞에 버스 정류장의 바카스 5개 광고에는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꾸며서 필요한 당신에게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바카스 광고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접목시켜 더 눈길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로는 이 코웨이가 실시한 물성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실제 중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하루 섭취 권장량의 3분의 1가량의 물만 마시는 학생들에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학생들의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또 한편 소셜커머스 팀원도요, 부모님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색해하는 부모님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형 서비스, 이 SNS에 공개하고 참여자에게 부모님이 갖고 싶은 선물이나 적립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 해결류 광고들은요,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실생활에 깊이 관여할수록 기업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실제 매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점점 기업들이 이 소비자들의 이슈와 고민을 찾아내기 위해 진짜 일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살펴본 대로 요즘 광고의 트렌드는 힐링 트렌드에서 고민 해결 트렌드로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야말로 정말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데요. 소비자들과 동떨어진 상품의 특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서 상품의 특장점을 연결시키는 고민 해결 광고 트렌드는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코스피 호재로 작용할 업종입니다. 최근 삼성의 빅딜에 따른 변화가 보이는 IT 업종 삼성 SDI입니다. 일단 2015년에는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 SDI는요, 자원 운용 효율화를 통해 2015년부터는 체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에너지 솔루션 부문은 이 PDP 및 태양광 사업 철수를 통해 2차 전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며, 소재 부문은 전방산업 업황 호조를 통해 반도체 재료 및 편광 필름의 외형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형 전지의 i3 판매 확대 및 신규 고객 승인, 소형 전지의 고객사 모바일 기기 믹스 변화, 편광 필름의 STCTV 내 점유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동사의 2015년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키워도 될 것이라 좋다고 판단된다는데요. 수익성 회복 국면에도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분기까지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요, 4분기에는 개선이 가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솔루션 부문에서는요, 모바일 판매 확대로 매출 및 마진 회복이 예상되고요. BMW i3 양산 안정화로 납품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DP 사업 철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전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소재 부문에서는 케미컬 부진에도 불구하고 편광 필름 등의 판매 호조로 전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은 PDP 및 태양광 등 부진 사업 철수로 인해 수익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것이고요. BMW i3 판매 증가로 인해서 중대형 전지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 UHD LCD TV 확대에 따른 편광 필름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성 SDI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12월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 12월은요, 많은 설명이 없어도 만감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는 해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죠. 나이 한 살 더 먹음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또 얼굴 못 봤던 이들을요, 송년회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12월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12월의 시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시) 이혜인.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담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날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의미 부여를 하긴 하지만요. 사실 이 마지막 달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평소처럼 그냥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 안에 하루의 소중함은 꼭 기억해야 하겠죠. 시에서 말하듯이요.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살면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12월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달의 첫날, 이 어감이 묘한 단어인데요. 이 올해의 마지막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